자, 로댕의 이 캐세드랄이라는 작품이 과연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했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달걀 하나를 줄 만한 압력도 들어가지 않은 관절이 그리는 우아한 아치. 그 아래 깃들어 있는 균형과 겸허, 고양감과 한없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로댕이 발견한 고딕 양식이 지닌 요체가 아니었을까. 굉장히 섬세한 그 눈으로 이 작품을 이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균형과 겸허, 고양감과 한없는 사랑. 이런 이 작품이 간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굉장히 예리하게 묘사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을락말락한 대성당의 두 손은 남은 생을 공유하기로 결단한 연인에게 선사할 만한 이미지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이렇게 젊었을 때 아주 그 몸과 영혼을 구석구석 탐사하고 노년이 되어서 같이 손을 잡고 이 산책을 하게 되는 우리의 그 연인들의 인생 그 여정, 이런 게 이 작품에 담겨 있지 않는가 보는 것이 바로 이 김혜리라는 분이 얘기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내용을 보면은요, 두 손, 또 마주하고 있는 손, 또 엇갈린 손,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캐테드랄이니까 이제 성당이죠. 아치형의 공면 구조가 두드러진다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손은 과연 연인들의 손일까, 부자일까, 모녀일까, 모자일까, 로댕 자신의 손일까, 로댕과 그 연인의 모습을 형용한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추측을 낳기도 하고요. 두 손 모두 오른손으로 활 모양으로 휘어져서 공명감이라고 그럴까요? 우아함을 그 극도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가 이 분수대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수대가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모형으로 조그맣게 제작을 하고 그거를 이제 확대시키는 건데, 분수대용으로 했기 때문에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지도록 이렇게 설계 구성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성당과 교회의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상중화시킨 그런 것,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 두 앞에 이제 분수대와 교회와 성당 뭐 이 얘기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이것이 이제 사람의 손이니까는 그냥 여러 부수적인 것을 빼놓고 그냥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관계의 긴밀함, 어떤 친화, 화목, 하모니, 사랑, 이런 관계를 여기에서 담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화가들은 이전부터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일체감,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마티스의 춤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대표적이죠. 여러 사람이 아주 그 춤을 추면서 음악에 맞춰 가지고 신나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1910년도 작품이고, 좀 전에 바치셨던 것이 이제 1909년도의 작품인데요. 그래서 뭐 평화의 찬미일까, 요정들의 모임일까, 원시적 제의일까, 뭐 축제일까, 자기 만족적 환희일까, 아니면 일체감의 이런 표현일까, 이렇게 볼 수가 여러 가지로 그 해석이 뭐 분분할 수는 있지만은, 저는 이것이 어떤 그 관계의 그 돈독함을 그리고 공동체성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막 첫 번째 작품이 좀 잔잔한 작품이고요. 두 번째 지금 보시는 것이 좀 그 격렬하고 색채감도 좀 두드러지고요. 색대조도 현저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무희들이 훨씬 격렬하고 힘차고 활기차게 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몸은 훨씬 더 민첩하고 또 유연하죠. 물결 치듯이 움직이는 이들의 모습이 마치 그락시텔레스의 조각을 연상시킵니다. 마티스는 첫 번째 춤을 이게 판매를 하고 두 번째 춤을 이렇게 간직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작품은 이제 덜 표현주의적, 굉장히 그 온화한 그런 그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고, 이거는 그 춤 자체에 굉장히 몰두해 있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밑에 글자에 써 있죠. 원소장자가 세르게이 시추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추킨을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이 시추킨이 이 마티스의 작업실에 와서 이 첫 번째 작품 1909년 거를 보고 이런 작품을 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탄생된 거고, 이 작품을 세르게이 시추킨이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국유화되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 사람은 그 망명객이 돼서 유럽의 이곳저곳을 이렇게 떠도는 그런 그 신세가 되고요. 이 작품은 그 압류가 돼갖고 오늘 그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려준 작품이에요. 음악이라는 널리 알려진 작품이고요. 이 작품과 이 마티스의 여러 점들이 이 모스크바에 있던 시추킨의 그 궁전에 이 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추킨은 자신의 개인 미술관에 256점이나 되는 작품을 소장을 했고요. 화가마다 별도의 전시실을 배치해 뒀는데, 마티스, 피카소는 이제 여러 개의 전시실로 나누어서 소장을 했다고 합니다. 시추킨의 여러분 그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세르게이 시추킨을 치시면은 이렇게 옛날에 이 사람이 머물던 그 궁전이라 그게 이제 나오고, 이거를 이제 개조를 해갖고 일요일마다 이 저택을 개방을 해갖고 사람들이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은 보드카, 뭐 핫초코 같은 이제 쟁반을 나누고 이렇게 간단한 음식을 이게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막 오픈하우스, 무슨 오픈 뮤지엄에 어떤 게 시초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이렇게 놓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작품을 이렇게 많은 거는 뭐냐면은 이 서유럽 문화를 이제 러시아에 좀 보급을 하고 그래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이제 못했고요. 현대적인 그림을 이제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저 예쁘기만 한 인상주의 그림들은 그나마 이것이 이제 실내 내부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 춤이 위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코르넬리스 크론이라는 사람이 이 시추킨의 이 초상을 굉장히 입체 파풍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취향이 굉장히 당시로서는 그 앞서가 있는 그런 거, 특히 러시아 사람들은 이 이콘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그 전통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면은 모로초프, 시추킨 이런 사람들은 이 당대 문화, 동시대 문화 교감하고 이 호흡하는
그런 이제 그 취향과 기호를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추켄 컬렉션을 보관했던 모스크바의 궁전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거는 이것의 이제 실내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작품들이 국가에 압수돼 가지고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굉장히 이런 압수된 작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걸 놓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담당자가 이렇게 그게 이제 보로시코프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작품들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을 벽에 거는 사람이 있다면 목을 매달아 버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당시에 에르미타주 미술관 또 푸시킨 미술관의 두 관장이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문화적인 안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금 이 담당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잘못되면은 이게 이제 불태워져 버릴 거거나 아예 무식한 사람이 이런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이 좀 믿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추킨 모로츠피코 이 수집한 그림의 운명에 대해서 이 보로시코프가 당국의 이 주의를 환기를 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두 미술관의 관장이 이런 과도한 혁명의 열기에 휩쓸려서 누군가가 이 예술품을 모두 파괴해버리면 어떡할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적으로 이 처분할 때 이걸 없애버리자고 이렇게 이런 제의를 했는데 이 두 미술관 관장이 그래도 이런 거는 역사적 가치가 있으니까는 이게 두고 볼 일이라고 강경한 주장을 펴서 이 작품들이 살아남게 되고 미술관들이 에르미타주 미술관이라든지 이 푸시킨 미술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소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마티스가 이전에 그린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 사실은 아까 춤의 단초를 제공해 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중심에 보면은 6명의 여인이 이 원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909년 거와 1910년도 거는 이 원물을 확대시킨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Joy of Life에서의 이 춤이라는 거는 삶의 즐거움과 희락을 나타내는 가운데 일부분이었는데 이게 부분이 확대가 돼 갖고 그것이 이제 주제가 되게끔 발전을 이렇게 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티스의 춤의 하나의 원천으로 돌아간다면은 바로 이 Joy of Life 요거를 하나의 씨앗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이제 강의가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 두 번째 버전의 이제 이제 2점을 그렸는데 이게 나중 거고 이거를 더 이 마티스가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세트로 그린 거죠. 여기 이제 댄스라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작품하고 그래서 이 댄스의 인물들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일 텐데요. 그 인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종이 오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인물 형상화가 제대로 안 됐고 여러 가지를 트집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마티스가 그렇게 잘 그리지 못해서 그랬다기보다도 전체 그림에 어떤 본인의 계획이 있었겠죠. 그리고 좀 창조적인 인물 표현 이런 것에도 주안점을 가지고
있었겠고, 또 이제 음악의 어떤 그 음조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음악에 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회화적으로 형용하는데 이런 그 구체적 인물 표현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음악의 그 조화와 음악의 그 분위기하고 잘 안 어울릴 거라는 판단도 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한 마티스의 그 인물 표현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그 고민해서 나타난 그 인물 표현이고 이 구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운명입니다. 누구든지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를 얻기 어렵습니다. 관계는 서로 어울리는 기술을 잃어가는 세태를 돌아볼 때 중요성이 분명해집니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군 공군의 참전 용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하노이에 체포가 돼갖고서 하노이에서 이 구금 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러분 그 화면 왼쪽에 보면은 그 앙상한 그 원래 이제 참전한 용사들에 봐야 막 20대 30대 사람들이죠. 막 지금 생각하면 막 영양 그 상태도 좋고 근육이 막 튀어나오고 그럴 나이인데, 연령인데 이 그 사진에 이렇게 보시면은 앙상하게 그 메마른 뼈다구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표정. 뭐 여기에 보면 차 마시면서 즐겁게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연출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뭐 포로지만 인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제가 여기에 그 하노이 힐튼 감옥소를 이렇게 보니까는 이 작두대도 있고 아주 이 고문하는 기구들도 그대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톡데일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에서 죽어나갔는데, 이 스톡데일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헛된 그런 희망을 품은 게 아니라 바로 옆방에 갇힌 그 동료 덕분에 내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그 소중한 사람은 내 옆에 동료 병사고 동료 인간이고 동료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유명해졌던 유명한 그런 이제 인물이고, 나중에 그 미국 그 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떨어지긴 했지만은 출마하기도 한 굉장히 그 미국에서 하나의 그 레전드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 되겠습니다. 희망을 꺾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 옆방에 같은 동료 병사 때문에 잃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많은 그 만남과 관계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원래의 작품 오는데, 서로 다른 사람의 만남,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대면 사회에 있어서 만남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그 생각하게 해주는 이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나드 스윗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관계가 우주의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화적 관계란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힘써야 할 공동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분별한 열정으로 비현실적인 것 속에 비범함을 찾기보다는 평범한 일상에서 예술의 광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술 속의 관계를 일깨우고 촉진하며 환기시킬 수 있는 작품이란 껍데기 유대관계만으로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본성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1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